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삼선의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한병도 새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 대통령 후보 시절엔 상황실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새 최고위원엔 강득구 의원과 함께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선출돼 정청래 체제의 안정성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의혹으로 인해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대표로 삼선의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기호 1번 한병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선 박정, 백혜련, 진성준, 한병도 의원이 출마해 4파전이 벌어졌는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다수표를 얻은 한병도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한병도 의원은 책임이 무겁다며 일련의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유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강득구 의원이 30.74%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고 이성윤 의원이 24.72%, 문정복 의원이 23.9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당심과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 선택은 달랐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이성윤 의원이, 중앙위원회 표심에서는 강득구 의원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신임 최고위원들은 모두 원팀을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 그리고 내란 청산, 그리고 6.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청청이 원팀이 돼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정청래 지도부의 단단한 결속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 의원과 문 의원이 모두 당선되면서 정청래 체제의 안정성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은 지방선거 이후 올해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관련 의혹 등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은 내일 당의 윤리심판원 결정이 나오는데요. 이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지 않으면 당대표가 제명에 나설 가능성까지 언급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헌금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김 전 대표가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병기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당 윤리심판원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지도부 차원의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지만 심판원 회의를 하루 앞두고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박 대변인은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에 대한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날로 강해지고 있다며 이번 언급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소속 의원들의 집단적인 입장 표명도 지도부가 막아왔지만 이제는 김 전 원내대표가 결자 해지해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도부의 제명을 요구하는 움직임까지 임박해 있다며 정청래 대표도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탈당하지 않고 버티면 당대표의 권한으로 제명시킬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낸 셈입니다. 당대표의 비상징계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도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 지도부의 요구에 대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출석해 자신의 억울함을 성실히 호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과 강연회 전 사무국장 그리고 김경 서울시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해 조금 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사무국장을 통해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의혹이 제기된 뒤 돌연 미국으로 떠나 도피 의혹이 일었던 김경시 의원도 조금 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다영 기자, 김경시 의원이 공항에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김경시 의원은 조금 전 7시 20분쯤 이곳 인천공항 입국장에 검은 모자를 쓰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히고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돌려받은 1억 원은 공천 대가로 준 거 맞나요? 네, 김 시 의원의 귀국은 11일 만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미국으로 떠나면서 도피 의혹을 자초했는데요. 당초 내일 새벽 비행기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앞당겨 들어온 겁니다. 공항에 미리 나와 있던 경찰은 김 시 의원을 임의 동행 형식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김 시 의원은 미국에서 변호인을 통해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당초 돈을 보낸 적이 없다고 했던 입장을 뒤바꿔 강선우 의원이 내놓은 해명과 똑같은 주장을 한 겁니다. 다만 강 의원의 전 보좌진이 경찰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라 경찰은 우선 엇갈린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걸로 보입니다. 또 돈의 행방과는 별개로 김 시 의원이 실제 단수 공천을 받은 만큼 돈이 오간 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마침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앞으로 경찰 수사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강 의원과 김 시 의원, 그리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전 보좌진 남모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말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서 김 시 의원의 도피성 출국은 물론 증거 인멸 기회를 줬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강제 수사에 나선 만큼 김경시 의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 중 총에 맞아 숨진 여성을 추모하고 당국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수백 건 이어졌는데요. 사건 현장인 미니애폴리스에선 강추위에 많은 눈까지 내렸지만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당국을 규탄했습니다. 김재용 특파원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많이 내렸지만 시민들은 도심의 유명 쇼핑 매장 거리를 에워쌌습니다. 이민 당국은 즉각 떠나라는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차량들은 경적으로 호응합니다. 가족 단위가 많았는데 이민자의 후손이라는 70대 할머니는 미국을 만든 가치가 무너지는 걸 더 지켜볼 수 없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I can't stand by it and people disrespect our constitution and our democracy. 눈세상이 된 사건 현장 인근의 공원. 주민들은 꽁꽁 얼어붙은 바로 옆 호수까지 가로질러 건넙니다. 이곳 시민들은 보시는 것처럼 빙판길과 칼바람을 뚫고 각자 준비한 팻말들을 챙겨 집회 장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수천 명으로 추산되지만 분명한 주최 측도 없이 그룹 단위로 모여 항의 구호를 연호하거나 또 때론 악기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즉석 항의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50~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을 상징하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지금의 위기를 뚫겠다는 의지를 표시했습니다. We need to be in community together. The people are more powerful than the guns of our ICE agents and federal government people. 추모와 항의의 시위는 워싱턴, 뉴욕, LA, 보스턴 등 미국 전역 수백 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총격에 숨진 르네 굿의 유족을 돕기 위한 모금엔 사흘 만에 150만 달러, 21억 원이 모아졌습니다. 이민 단속시설을 찾아온 이 지역 하원 의원들은 10분 만에 퇴거를 요구받아 발길을 돌려야 했지만 오히려 심적으로 동요하고 있는 건 단합된 시민들의 힘을 지켜보는 단속 당국일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That kind of resistance is why ICE agents seem so angry and agitated. 전날 심야 시위에선 29명이 체포되고 경찰 1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지만 일부의 우려처럼 선을 과도하게 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0명의 단속반을 미니애폴리스에 보낸 트럼프 정부는 또 추가 투입을 예고하는 상황이어서 살얼음판 같은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란 상황이 심각합니다. 2주 만에 100명 넘게 숨졌는데요. 다수가 시위 현장에서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에 가담하면 누구든 사형에 처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도울 준비가 됐다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의 거리마다 시위대로 가득합니다. 도로 곳곳은 불탄 잔해들로 뒤덮였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에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2주가 지났지만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을 필두로 학생들과 시민들까지 결합하면서 180여 개 도시에 걸친 전국적 시위로 확대됐습니다. 잦아들 줄 모르는 기세에 정부가 강경 진압으로 대응하면서 희생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사망자는 최소 116명, 하루 만에 50명 넘게 늘었는데 이것도 실제보다 훨씬 적게 집계됐다는 게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외신은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은 청년들이 병원으로 실려왔다. 한 병원에만 시신 79가 이송됐다는 의료진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존망이 걸린 이란 정부는 시위에 참여하면 누구든 사형 혐의라며 사실상 국민과의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خراب کردن مثلا فرض کنید فلان ساختمان دیواری رو خراب کردن برای که دل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خوش. 테헤란 시내 뒷골목엔 저격수까지 배치됐다는 증언이 나왔고 인터넷과 휴대전화, 유선 통신도 모두 차단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시위에 대한 군사 개입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If they start killing people like they have in the past, we will get involved.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where it hurts. 실제로 백악관이 이란 군시설 폭격 등 공습 예비 논의 검토에 착수했으며 트럼프가 타격 승인을 고민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란의 반정부 시위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져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국면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